반과거 동사 변화 학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19번째 동사 에데입니다. 돕다라는 동사를 과거로 도왔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 드라마에서는 반과거로 4번, 복합과거로 4번 동일하게 사용됐습니다. 자,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이 도왔다라는 말을 우리가 과거 이야기로 할 때 그걸 주된 행동, 끝난 행동으로 한다면 복합과거를 쓰는 거고, 이렇게 배경으로 깔리는 이야기 중에 도왔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반과거를 쓴다는 거 확실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에데 동사의 반과거 동사 변화를 하려면 먼저 반과거 어간을 찾아야겠죠. 반과거 어간은 직설법 현재 누 인칭에서 ONS를 제거한 이 부분이 어간이 되는 거고, 뒤에 반과거 어미를 붙이시면 되겠죠. 반과거 어미 철자 발음해 보겠습니다. IS, IS, I 때, IONS, IZ, I, EN 때. 반과거 어간을 알고 있고 반과거 어미 붙이면 되는 거였었죠. 동사 변화 해보겠습니다. 반과거 어간이 눈에 보이시죠? 자, 반과거 어미 붙였습니다. 발음해 보겠습니다. J'aidais, tu aidais, il aidait, elle aidait, nous aidions, vous aidiez, ils aidaient, elles aidaient. Ma famille m'aidait toujours à préparer le petit déjeuner le week-end. 내 가족은 주말에 내가 아침 준비하는 것을 언제나 도와주곤 했다. Elle aidait sa grand-mère à arroser les plantes tous les matins. 그녀는 매일 아침 할머니가 식물에 물 주는 것을 도와주곤 했다. 자, 우리는 에데 동사가 여기서 반과거로 쓰였다는 거는 문제없이 뭘 보고 하시는 거죠? 반과거 어미를 보고 알았습니다. 자, 먼저 에데 동사 반과거 동사 변화 확정한 후 계속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J'aidais, tu aidais, il aidait, elle aidait, nous aidions, vous aidiez, ils aidaient, elles aidaient. Tu m'as vraiment aidé à prendre une décision. 너는 내가 결정을 내리는데 정말로 도움을 줬어. 자, 이때는 분명히 아부아르 동사 보이시고 과거분사 보이니까 조동사 아부아르를 취하고 과거분사를 붙이는 복합과거라는 거 문제없이 눈에 보이시죠? 자, 이 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데 동사 뒤에 동사를 연결해서 그 동사 하는 걸 돕다라는 말을 할 때는 항상 전치사 아가 접착제처럼 중간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결론은 에데 아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하는 거죠. 자, 일단 반과거로 에데 도와줬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쓸까요? 반복되거나 지속된 어떤 상태. 자, 그런데 그럼 복합과거를 쓰면 어떨까요? 딱 끝난 거죠. 왠지 아까 반과거에서는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 도와줬다라는 말을 이렇게 배경으로 깐다면 이 복합과거에서는 어때요? 내가 도와줬어 라는 딱 끝나는 뭔가 주된 행동이 된다는 게 중요하죠. 자, 계속 얘기하지만 프랑스어의 모든 동사들이 동사 성향과 상관없이 끝났다는 대로 쓰고 싶다면, 말하는 내가 끝난 걸로 쓰고 싶다면 복합과거, 말하는 내가 어떤 배경, 이야기에 쭉 깔리는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싶다면 깔린다는 건 뭐예요?
반복되거나 지속되고 있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럴 때는 반과거를 쓴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동사 도와주다라는 이 에데 동사를 내가 도와줬어 라는 끝나는 행동으로 쓰고 싶다면 복합과거 죄에대. 자, 내가 도와주곤 했는데 반복되는 거죠. 도와주곤 한 거는. 아니면 도와줬어 라는 어떤 배경으로 깔리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반과거로 죄대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우리 문장에서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직접 목적어 무가 보이네요. 자, 여기도 직접 목적어 무가 보이죠. 자, 이때 직접 목적어는 반과거랑 사용됐기 때문에 성수일치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거죠. 자, 여기는 어때요, 여러분? 복합과거일 때 직접 목적어가 조동사보다 선행하고 있는 경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직접 목적어 성수일치를 하기 때문에 과거분사에 의가 붙어 있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때 무가 여성 단수라는 거를 알 수 있겠네요. 자, 우리 르푸티 대전회가 직접 목적어 르로 바뀔 수 있겠죠. 자, 소유 형용사 있습니다. 우리 소유 형용사도 발음 한번 해보고 올게요. 사그헝메그는 직접 목적어 라로 바뀌겠죠. 자, 레블렁뜨는 직접 목적어 레로 바뀔 수 있겠죠. 자, 윈데시지용이 있습니다. 우리 여태까지는 윈데시지용이라고 이렇게 부정관사를 동반한 명사도 아무 문제 없이 직접 목적어로 바꿨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늘은 2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부정관사를 썼을 때 직접 목적어로도 바꿀 수 있고, 자, 그때는 언제요? 명확해졌을 때죠. 자, 근데 명확하지 않은 개념으로 쓴다면 우리는 중성대명사 엉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시험에만 집중해서 단문만 보는 게 아니라 일상회화에서 주고받는 경우에 이렇게 부정관사를 쓴 명사를 대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룬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소유 형용사입니다. 발음해 볼게요. 몽마메, 똥따떼, 송사세, 노트노트노, 보트보트보, 레흐. 그녀의 할머니니까 싸, 그헝메흐였던 거였죠. 자, 우리 싸, 그헝메흐가 직접 목적어 라로 갈 수 있었고, 자, 르푸티 대전회가 르로 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레블렁뜨가 레로 갔고, 윈데시지용도 여태까지는 여러분과 제가 직접 목적어 라로 바꿀 수 있었었죠. 자, 이제 윈데시지용이 중성대명사를 쓰는 것, 그 부분까지 우리의 이야기는 좀 더 깊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직접 목적어 발음해 보겠습니다. 무뜨, 르라, 누블레. 자, 하나 더 체크할 것은 이때 3인칭 단수 르, 라와 3인칭 목수 레는 사람도 되고 사물도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대명사 엉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과 제가 드의 모습이 보이는 것들을 중성대명사 엉으로 바꿨었죠. 자, 그리고 수형용사를 동반할 때 중성대명사 엉으로 바꿨었는데, 자, 요거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부정관사일 때 대화상의 부정관사로 쓴 명사가 명확해졌다면 우리는 직접 목적으로 가는 거 문제 없는데, 명확한 의미가 아니라 불특정한 의미로 화자가 쓰고 싶을 때 부정관사를 쓴 거죠. 그럴 때 중성대명사 엉으로 가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성대명사 엉으로 가는 거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수형용사를 동반하는 명사가 엉으로 가는 것과 같이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보호대명사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시점은 아부아를 조동사로 취하는 복합과거를 연습하기 시작할 때부터였었죠.
자, 이때 다뤘던 이유는 이미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동사 아부하를 취하고 과거 분사를 붙는 것이 동사 변화상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타동사에서 뒤에 오는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화 돼서 조동사 앞으로 위치했을 때 목적어 성수 일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복합과거를 할 때 동사 변화는 어렵지 않은데 직접 목적어가 조동사 앞으로 선행했을 때 어려움이 발생하니까 이때부터 우리가 보호대명사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거였죠. 자, 이렇게 부분관사라 쓴 거는 중성대명사 엉으로 가는 거 얘기했고, 정관사를 동반한 명사는 문제없이 직접 목적어, 소유형용사랑 같이 쓰인 명사도 직접 목적어. 자, 여기도 소유형용사죠. 자, 그리고 여기도 정관사. 자, 그런데 이렇게 부정관사를 동반한 명사일 경우에도 대화상에서 이미 알고 있다라는 전제를 항상 드리면서 얘도 직접 목적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부정관사를 동반한 명사, 손수건이라는 명사도 우리가 직접 목적어 르로 바꿔서 조동사 앞으로 위치시켰던 거고, 자, 윈플래그도 직접 목적어 라로 바꿔서 앞으로 위치시키면서 목적어가 앞으로 갔기 때문에 목적어 성수 일치를 했었던 거였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윈발리즈도 우리가 라로 바꿔서 이렇게 앞으로 위치시키고 목적어 성수 일치하는 이야기까지는 충분히 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블루아르 동사를 할 때 은근히 여기선 복선을 한번 사실 깔긴 깔았습니다. 자, 이런 문장을 제시했었죠. Tu as fait une blague, alors j'ai voulu en faire une aussi. 네가 농담을 하길래 나도 하나 하려고 했어 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 띠아페 윈 블라그를 딱 끊어서 이게 한 문장이라고 친다면 이렇게 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딜라 페트까지 얘기를 했고, 자, 하지만 이 문장은 요게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이때 이 엉이 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 이야기할 거를 전제로 제가 요때 이 블루아르 동사 얘기를 할 때 이 문장을 썼던 거예요. 자, 이때 영을 풀어본다면 원래 문장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Alors, j'ai voulu faire une blague aussi라는 거죠. 즉, 앞에서 tu as fait une blague, 네가 농담 하나를 했어. 그 농담은 네가 했던 농담인 거죠. 나는 그 동일한 농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새로운 또 다른 농담을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같은 명사라 하더라도 앞에서 얘기했던 거가 지칭된 게 아닌 거죠. 즉, 화자가 새로운 의미로 이 명사를 쓰고 싶었던 거죠. 정리하자면 프랑스어에서 명사가 나왔는데 한번 나온 명사를 또 반복해서 쓰기 싫으니까 언어 경제성으로 우리가 보호대명사로 바꾸는 거죠. 자, 이거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과 제가 이 부정관사를 다룰 때는 여태까지 여기 학습 1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슈아지그 동사 복합과거에서 활용했던 예문입니다. J'ai choisi une carte d'anniversaire. 나는 생일 카드 하나를 선택했어. 자, 이 문장을 조금 더 줄여보자 라고 한다면 우리는 une carte d'anniversaire를 직접 목적어 라로 바꿔서 조동사 앞에 위치하고 나니까 과거 분사에는 목적어 성수 일치를 해서 으까지 붙은, 자, 그래서 줄레 슈아지라고 학습했습니다.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 시험에도 여기까지가 보통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조금 더 우리가 회화상의 예문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J'ai choisi une carte d'anniversaire. 자, 그랬더니 듣고 있던 상대방이 Tu l'as choisi? 아, 너 그거 선택했구나. Très bien. 자, 여기서 이때 L 아포스트로프는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1단계 상대방이 말한 une carte d'anniveraire를 라로 받은 거죠.
자, 이 얘기는 부정관사와 명사를 우리가 직접 목적어 라로 가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럴 때는 뭐가 돼야 돼요? 이 부정관사를 썼던 명사가 명확해진 거죠. 네가 그걸 선택했구나 라고 해서 다시 받았기 때문에 부정관사였던 이 명사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누군가 나 생일카드 선택했어. 그랬더니 B가 한다는 소리가 나도 그런데 나도 그거 선택했어.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기를 어떻게 쓰시겠어요? 자, 네가 어땠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네가 선택한 카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죠. 자, 나도 그래. 나도 카드 하나를 선택했어. 라는 이 문장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근데 똑같이 쓰고 싶지 않은 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조슈아지 윈깍드다니 백색. 나 생일 카드 선택했어. 자, 그랬더니 듣고 있던 사람이 나도 그래. 나도 그거 하나 선택했어.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는 상대방이 선택했던 이 윈깍드랑 전혀 상관이 없죠. 그 카드 종류의 거를 내가 그것의 종류를 선택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자, 이럴 때 우리는 같은 명사를 얘기하고 싶지만 이 말하는 화자도 처음 쓰는 부정관사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수형용사를 동반하는 중성대명사 엉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을 하나 선택했어 라는 의미로 해서 중성대명사 엉을 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단수였다면 이 단수를 그대로 갖고 와요. 윈을 여기다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중성대명사 엉을 써서 나도 그걸 하나 선택했어 라는 식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자, 솔직히 일상회화에서는 이게 더 많이 쓰이는 거죠. 발음해 볼게요. 전에 슈아지 윈나.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굳이 수량을 밝히고 싶지 않다면 이 윈을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요 다음 단계고, 또 여기는 우리 부정관사의 복수의 대의 경우는 무조건 중성대명사 엉을 쓸 때는 여기 대를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3단계가 여기 아무것도 안 쓰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아까 1단계는 뭐였어요? 줄레 슈아지였고, 지금 2단계는 여러분이 일상에서는 불특정한 채로도 쓰고 싶은 거예요. 화자가 부정관사를 쓴 이유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전에 슈아지 윈. 수량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나도 그걸 선택했어 하고 싶다면 전에 슈아지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부터는 이 3단계에 좀 더 중점을 둬서 일상회화에서는 이쪽 가능성도 많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내가 뭔가를 결정했다는 얘기를 할 때 부정관사나 정관사, 소유형용사, 지시형용사 다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내가 그걸 결정했어 라는 말로 바꿀 때 이렇게 확실했던 정관사, 소유형용사, 지시형용사를 동반했던 명사는 100%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직접 목적어로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부정관사를 동반한 명사는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 부정관사로 썼던 명사를 다시 받았다면, 즉 확정이 되고 명확해졌다면 직접 목적어 쓰는 거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학습했던 1단계였던 거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능성을 좀 더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미 나온 명사라 하더라도 화자가 부정관사를 쓰면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상대방이 말했던 명사를 받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나도 그걸 이라는 의미로 쓰고 싶을 때, 내가 내 것으로 처음 쓰는 명사에 부정관사를 썼는데 근데 명사는 공통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서 라는 의미의 중성대명사 엉을 갖고서 쓴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이 1단계에서는 우리가 직접 목적어 되는 것만 열심히 봤었는데 이 부정관사는 여러분이 중성대명사 엉으로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까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앞선 도표에서 소유형용사나 지시형용사를 동반한 명사는
확실하게 규정이 된 거니까 정관사랑 마찬가지로 다 직접 목적어 받는 거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는 다 부분관사나 축약관사 드가 만난 이런 축약관사는 드의 모습이 보일 때 우리 중성대명사 엉으로 바꿨었죠. 부정문일 때도 부정의도로 바뀌지 않는 정관사는 직접 목적으로 바뀌는 거 맞았고, 자, 부정의도로 바뀌었던 부정관사나 부분관사는 다 뭐로 바뀌는 거였었죠? 우리가 드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중성대명사 엉을 썼던 거죠. 자, 그리고 아 다음에 정관사가 나오는 축약관사에서는 아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람일 경우라면 간접 목적어로 바뀌는 경우였죠. 누구누구에게로. 자, 그리고 특별히 뻥세 동사처럼 뻥세 아 사람일 경우는 전치사 다음에 강세용으로 바뀌는 거, 요거 하나 예외의 경우였었습니다. 이런 축약관사 아 다음에 정관사가 사물일 경우는 우리는 무조건 중성대명사 이로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럼 여태까지 여러분과 저는 1단계에서 여기는 이미 다 학습을 했던 거예요. 자, 오늘 2단계부터는 뭐예요? 부정관사가 받이 받는다는 얘기는 정관사로 바뀌는 거니까 직접 목적으로 쓰는 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1단계였었는데 만약에 화자가 그 명사긴 하더라도 앞에 말했던 사람의 명사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것을 말하고 싶어서 부정관사 앵윈대를 썼다면 그것에서 라는 의미의 중성대명사 엉으로 바꾸시는 것까지 여러분이 생각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결국은 앵윈대에서도 드의 모습이 보이는 복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정관사도 앵윈대였으니까 직접 목적어의 가능성도 있고 중성대명사 가능성도 높구나 라는 정도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 직접 목적어 뭐가 보이죠? 자, 여기 직접 목적어 르로 바뀝니다. 자, 여기 소유형용사는 발음하고 왔었죠. 사그헝메르는 직접 목적어 라로 바뀌겠죠. 레 블렁트는 직접 목적어 레로 바뀝니다. 여기 직접 목적어 무 와 있습니다. 윈데시지용은 여태까지는 우리가 직접 목적어 라로만 학습했지만 오늘부터는 중성대명사 엉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즉 불명확한 의미로 화자가 정관사를 갖고 이 명사를 쓴다면 화자의 의도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서 라는 의미의 중성대명사 엉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르프티 데조네가 르로 바뀌어서 자, 걸리는 동사 프레파레 앞으로 가겠네요. 자, 그럼 우리 문장 Ma famille m'aidait toujours à préparer le petit déjeuner le week-end은 Ma famille m'aidait toujours à le préparer le week-end으로 바뀌겠죠. Sa grand-mère가 라로 바뀌어서 동사 앞으로 가고 les blanc가 걸리는 동사 앞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지금 다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거라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실제 나중에 회화에서는 다 줄여서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보호대명사를 자꾸 귀에 익히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문장 Elle aidait sa grand-mère à arroser les plantes tous les matins. Elle aidait à les arroser tous les matins. 자, 여기 무는 이미 있고 자, 라도 될 수 있고 엉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문장 Tu m'as vraiment aidé à prendre une décision은 Tu m'as vraiment aidé à la prendre 혹은 Tu m'as vraiment aidé à en prendre une. aider 동사 반과거, 복합과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lle, son enfant. 그녀가 자기 아이를 도왔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반과거, 복합과거 다 된다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Elle aidait son enfant. Elle a aidé son enfant. 반과거를 좀 더 강화해 주고 싶다면 Elle aidait son enfant à comprendre les exercices de maths le soir. 그녀는 저녁마다 자기 아이가 수학 문제를 이해하는 것을 도왔다. 즉 저녁마다 때문에 돕곤 하고 있는 이 습관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죠. 자, 복합과거를 보완해 볼게요. Elle a aidé son enfant à réviser pour l'examen. 그녀는 자기 아이가 시험 준비하는 것을 도왔다. 자, réviser는 복습하다는 거니까 시험을 위해 복습하는 거니까 시험 준비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복합과거에서는 딱 끝나는 행동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두 문장 다시 한 번 더 발음해 보겠습니다. Elle aidait son enfant à comprendre les exercices de maths le soir. Elle a aidé son enfant à réviser pour l'examen. aider 동사 반과거로 동사 변화 3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j'aidais, tu aidais, il aidait, elle aidait, nous aidions, vous aidiez, ils aidaient, elles aidaient, j'aidais, tu aidais, il aidait, elle aidait, nous aidions, vous aidiez, ils aidaient, elles aidaient. J'aidais, tu aidais, il aidait, elle aidait, nous aidions, vous aidiez, ils aidaient, elles aidaient.